네, 마감 시황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스위스발 충격이 우리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어제 스위스 중앙은행이 유로화에 대한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글로벌 외환 시장은 물론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이 있었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가 4.6% 급락한 점 또한 투자 심리를 억제했고요. 외국인의 선현물 시장 매도 공세에 선현물 시장이 모두 다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부터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1900선 아래로 다시 밀려났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어제 하루 아주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걸 제외하고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특히 1% 넘게 밀리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1.36% 하락했고요. 1888.13포인트의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도로 대응을 했는데요. 특히 매도 물량은 외국인 쪽에서 더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모두 3,08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1,180억 원을 팔았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 보이면서 2,858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역시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밀린 쪽은 금융섹터였는데요. 보험업종이 3% 이상, 그리고 은행업종도 2% 이상의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섬유의복 섹터가 2.6%, 의료정밀과 유통업종도 2%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약했던 쪽은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 상승한 종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장 1.3% 밀리면서 131만 6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차 또한 2%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진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서만 4% 넘게 하락했고요. 47,4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과 현대모비스, 포스코 등이 1% 이상 하락했고요. 또 특히 삼성생명이나 신한지주, KB금융 같은 금융주들 역시 약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업종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 금융섹터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금융주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고요. 이와 함께 스위스발 충격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점 또한 금융주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화재가 4%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이 보험주 중에서는 가장 크게 밀렸고요. 은행 섹터에서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2% 이상의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유안타증권이 4% 넘게 하락했고요. 교보증권도 3%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가운데 특히 많이 밀렸던 쪽은 경기 민감주였습니다. 어제 유가가 다시 4.6%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WTI 가격은 배럴당 46달러 선으로 떨어졌는데요. 차화정은 물론이고 건설주까지 약세였습니다. 우선 건설 쪽에서는 삼성물산이 6%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같은 대형 건설주도 역시 4%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주들 역시 동반 하락했는데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4%대 약세였고요. 그리고 정유주, GS와 S-오일, SK이노베이션도 나란히 1에서 2%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들 역시 급락세 보였는데요. 롯데케미칼이 4%대, 한화케미칼이 3.5%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같이 약한 장 속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이 바로 현대 하이스코였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7.78% 급등세 연출했고요. 7만 9천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효성과 S1 또한 4분기 실적이 좋을 걸로 전망됐는데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오늘 4에서 5% 강세를 보였습니다. KTNG는 4분기 실적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 11%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장 1%대 강세 보였고요. 반면에 실적 우려가 컸던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4%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까지도 약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연출했는데요. 어제 돌파했던 580선 하루 만에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68% 하락하면서 577.4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외국인이 모두 476억 원을 팔았고요. 기관이 245억 원, 개인이 352억 원을 사면서 지수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업종별로는 하락했던 업종이 훨씬 더 우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낙폭이 가장 컸던 쪽은 방송 서비스 업종인데요. 2.6% 넘게 하락했고요. 통신 방송과 운송 장비, 일반 전기와 운송 업종 등도 모두 1% 이상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쪽에서는 섬유 의복 섹터가 강한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업종 지수는 1.88% 상승했고요. 통신 장비 업종도 1% 이상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한 가운데 특히 약했던 쪽은 홈쇼핑주였습니다. 1위 종목인 다음카카오부터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카카오가 0.6% 하락했고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그리고 CJ E&M 등이 1에서 2%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홈쇼핑주들은 오늘 3% 넘게 밀렸는데요. CJ 오쇼핑이 3.19%, GS 홈쇼핑이 3.1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가 4% 이상의 급락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올랐던 쪽에서는 동서와 메디톡스, 이오테크닉스 등이 1에서 2%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밀렸지만 오르는 종목들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받는 쪽, 그리고 중국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정책 모멘텀을 받았던 업종 중에서도 가장 강세가 두드러졌던 쪽은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네, 정부가 바이오 연구 개발에 5,6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BC월드 제약이 11%, 랩지노믹스가 13% 올랐고요. 녹십자 MS도 10% 이상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AI가 퍼진다는 소식에 백신주들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특히 오늘 제일바이오가 4.6%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책 기대감 받은 쪽 또 하나가 있다면 사물인터넷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이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코콤과 AD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가온미디어도 1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대체로 3에서 4%의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은 화장품주가 가장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중에서도 리젠이 중국의 바이오와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ACT 역시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에 소취제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 화장품 제조와 한국 화장품 제조가 역시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코리아나가 8% 이상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현재 장중 저점 부근에서 계속 횡보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1%를 훌쩍 넘기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물 3월물은 현재 0.66% 밀리면서 243.30포인트 지나갑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는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물량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모두 4,050계약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장중이 매도폭보다는 살짝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 쪽에서 5,200계약 이상을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방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